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좀 휴가 좀 이제 3회를 좀 빠졌죠. 제가 한 3번 정도 빠지고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 휴가 가 있으면서도 이제 브런치 방송도 잠깐씩 이렇게 클립 같은 것도 챙겨보고 그랬는데 위원님도 또 이 장은상 기자와의 그 호흡이 또 나쁘시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 마음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 했는데 어떠셨는지. 무슨 여유? 지금 다리가 위태위태해 지금. 내가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좀 다르지. 원래 이제 그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 잘하네. 내 자리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다. 보통의 생각인 거지. 네. 근데 우리는 저 공백이 잘하네. 좀 더 빠져도 되겠는데. 나는 약간 나는 약간 그 위주야. 그러게요. 저도 위원님이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저 없는 동안에도 장은선 기자가 너무 제 기자를 잘 채워주셨고 저도 재충전 잘 하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반겨주셔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드리는데요. 안민희 형님 또 안녕하세요 도기자님 보고 싶었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휴가 잘 보내고 오셨나요 도기자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딱새우에 고기국수 돈배구이 돈배고기 흑돼지구이 갈치주는 먹었나요 하셨는데 딱새우에 먹었고요. 고기국수 먹었습니다. 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알차게 좀 잘 보내고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실베스타님께서 또 반갑습니다. 서영님 어서 오시고요. 이 조합 진짜 간만이네 루카시스님.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있고 제가 없을 때는 또 위원님이 또 자주 나오셨고 또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저희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또 조합 구성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서튼 주제 나오네요. 또 안민영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좀 다룰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프닝 전에 또 이 얘기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아침에 이제 에릭 테임즈 선수의 또 은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 프로야구 뭐 40을 또 달성했었던 뭐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선수일 텐데요. 이 테임즈 선수도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뭐 한국에 종종 찾아가면은 이제 인사해달라, 알아봐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진짜 테임즈 하면은 진짜 호타준족. 정말 최고의 외야수. 앞으로도 나올 수 없다. 나오기 힘든. 진짜 그런 선수. 그니까요. 사실 이 테임즈 선수가 활약할 때도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또 계셨었잖아요. 이제 해설 이제 하시면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진짜 이 중압감. 타석에 들어서면 매 타석마다 정말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 상대한테는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렇죠. 그런 선수, 그런 존재였는데. 이게 또 세월이 또 무색한지라.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또 테임즈 선수 나이가 어느덧 이제 만으로 37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또 뛰고 1호키로 또 넘어가서 한 몇 년 정도는 또 잘 하다가 이제 여러 팀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 시즌 입었었던 이 아킬레스건 부상 그게 또 심각한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너무 아쉬웠죠. 그 일본에서 이제 맞아요. 요미우리 갔을 때 본인한테는 개막전이죠. 첫 경기. 이거 첫 경기였는데 그때 그냥 그걸 다쳐버려가지고 본인이 진짜 좀 많은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 그리고 또 비록 외국인 선수기는 하지만 국내 리그, 메이저 리그 또 재팬 리그까지 네, 진짜 이 3대 리그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역시나 이제 부상 때문에 맞습니다. 부상 때문에 결국은 은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프 시즌 때마다 이 외국인 타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팀들은 사실 타임즈 선수 얘기가 꼭 한 번씩 나왔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다 보니까 기사 정말 많이 봤죠. 어떤 공백이 생겨버리면 테임즈를 계속해서 먼저 대체 외국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만한 그런 선수인데 역시 그 대한민국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돌다리를 아예 그냥 새로 짓는 뭐 만들든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또 어느덧 37. 지금 또 이제 서영님께서 테임즈 크보 전성기가 치디님 해설 전성기 아니셨나요? 중계 알럽배 합의 판정 등등 하셔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또 해설 전성기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나는. 그치. 지금도 전성기고. 하긴. 뭐 항상
항상 전성기죠. 근데 전성기인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어딜 나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전성기인데 가장 지금 잘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래서 전성기가 없어.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겨. 그렇습니다. 네. 테임즈면 솔직히 KBO에서 섭외해서 10개 구단 구장 돌면서 컨텐츠 뽑아도 되지 않을까요? 맥콜러버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테임즈 선수를 또 그리워하시는 팬분들이 많은 만큼 또 한두 번 정도 또 이렇게 인터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테임즈 국내팀 테스트 받다는 썰도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야디언 몰리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들으신 거? 전혀. 테스트를 보면서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쇼케이스 뭐 이런 거 이제 테임즈 선수 따로 했었던 적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좀 됐습니다. 네. 저도 들어본 적은 정말 없었던 것 아, 같아요. 저 얘기 어떻게 보세요? 롯데갈매기 TV님이 테임즈 최강 야구에서 뛰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재미는 있겠다. 이제 저 외국인 선수 쿼터들가 이제 하루빨리 지금 최강야구 측에서 만들어야겠죠. 재미는 있겠다. 네. 그러니까. 루카스스님, 치디에게 전성기가 어디 있었나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 우상향이 뭐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나는 우상견만 알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테임즈 선수 얘기 또 잠깐 또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이명기 선수도 또 얘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명기 선수 이제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윤디님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RLK님이시죠? 도기자님 휴가 가서 안 계실 때 슈퍼챗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도기자님도 질 수 없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브런치 식구분들 커피라도 드셔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얘기해도 돼? 왜 웃어? 네. 이 커피 못 먹어요. 이거 우리 난 몰랐어. 몰라. 저렇게 보내주시면 슈퍼챗 쏘시면 네. 마음은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한데 네. 우리가 쓸 수가 없대요. 이런 얘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다 공유해야지. 우리 저기 구독자 우리 팬들인데 다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그건 그래. 모르시니까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그만두겠어. 그만두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디님 또 LLK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넌 혹시 아니야? 이건 누구 입으로 가는 거야? 이거 채널 입으로. 그러냐? 나 진짜 몰랐는데 저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요거 이렇게 이 마음만 저희가 이제 커피 한잔 하셔라라는 이제 마음만 일단 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명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한화의 새로운 둥지를 또 틀게 됐는데요. FA 미계약자로 남아있었던 이명기 선수 드디어 또 새 둥지를 또 찾았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외야수 이명기, 포수 이재용을 한화 이글스에 보내고 내야수 조현진 그리고 2024년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지명권을 한화에 받아오는 트레이드에 합의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인 앤 트레이드, 결국에 이제 FA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원하는 팀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고 결국에는 이제 보상 선수 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이 한화 이글스에 새롭게 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명기 선수의 계약 내용도 저희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계약 기간은 1년이고요. 이 최대 1억 원, 연봉 5천만 원에 옵션 5천만 원입니다. FA 계약을 맺는 동시에 트레이드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명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인터뷰를 한번 남겼습니다. 1월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스프링 캠프를 가야 될 시기인데 운동을 하면서 이런 적이 또 처음이었다. 캠프를 떠나면서 이제 그만둬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트레이드 이 이명기 선수가 한화 이글스의 둥지를 틀면서 이제 외야 한 자리 또 차지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경쟁은 당연히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일날 통화했어요. 계약 당일날 명기랑 이제 통화해서 그 다음 날인가 일본 그 2군 캠프로 이제 합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냐 했더니만 사실 좀 손을 좀 놨었대요. 왜냐하면은 캠프가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으로 11월, 12월은 기대가 굉장히 컸고 네. 1월 달은 이제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하루하루 진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계속 잠 못 자면서 막 그렇게 있다가 캠프가 떠나고 이제 2월 1일이 딱 되면서 2월 달로 접어들면서 네네. 약간 운동은 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그냥 홀가분해. 홀가분하게 찾아주면 하고 아니면은 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홀가분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야구 인생을 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박하거나 막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대요.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명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놓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동아줄이 떨어진 거나 도 다름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절박하게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명기 선수도 또 이렇게 또 다짐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감사한 팀이다. 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잘해야 할 것 같다. 야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부진했던 모습을 만회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많이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명기 선수가 통산으로 봤을 때는 3할 타자입니다. 통산 타율이 3할 7리, 28홈런, 321타점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94경기에 출전을 해서 2할 6푼 또 23타점, 36득점, 5도로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성적을 거두기는 했어요. 이제 한화 이글스에 또 합류를 했는데 이 한화 이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플러스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한화에 보면은 특히 이제 외야 쪽은 노수광 선수라든지 장지학 선수라든지 이명기 선수 좀 비슷하죠. 네. 크게 치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고 약간 좀 비슷하기는 한데 한화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최은성 그리고 오그레디, 이명기 이 라인업을 가지고 외야를 시작을 한다면은 경쟁력이 있죠. 충분히 있죠. 제가 볼 때 공격력의 장점은 이명기 선수가 이미 검증이 됐고, 그렇죠. 저도 같이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좋은 타자입니다. 정말 좋은 타자예요. 분명히 공격에서 한화 이글스에 많은 공헌을 할 겁니다. 저는 진짜 확신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또 리빌딩이라는 이름 아래서 또 기회를 많이 줬었는데 이 이명기 선수 어쨌든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나왔듯이 나이도 이제 36살 이제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수 생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한화에서 또 마지막 불꽃을 또 태우고 또 젊은 선수들, 젊은 외야수들에게 본인이 가진 또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요. 이명기 선수 2군 캠프, 고치 캠프 합류 몸 상태에 따라 2군 다카마스 구장 혹은 이제 1군 고친다 구장 합류 예정이다. 벌써부터 이렇게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명기 선수인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몰리나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명기, 정찬훈, 강윤구 등의 사례를 보고 확실히 얻은 교훈 냉정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FA를 신청해야 한다. FA는 선수의 권리지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무겁다는 결론이 좀 나왔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배들도 그렇고 FA를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많은 조언을 하고 선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선수의 권리. 선수의 권리니까 평생 FA 신청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거의 100%죠. 네. 그래서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바라볼 때는 정말 함부로 신청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의 그 기량을 제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로 표현을 하면 네. 너무 이게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양의지 선수 4+2년. 그 151억 막 이러는데요. 또 누구 있었지? 6+2년인가? 4+3년인가? 박민우가 최대잖아. 7년이나 8년짜리. 8년짜리. 그 정도의 그 긴 계약 기간이면은 금액이 확 뛰는 거는 충분히 뭐 저도 이제 뭐 납득이 되지만 오히려 이 중저가 선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약이 안 돼 있던 뭐 이명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권인동이라든지 완전 뭐 S급 선수가 아니고 한 B급 정도 되는 선수들도 계약 기간을 좀 길게 받았으면 하는 게 이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C급, D급인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인 거고 돈을 많이 받는 계약 기간 적은 것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년에 10억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계약금 2억에 연봉 2억씩 해가지고 4년 뭐 10억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하고
에이전트가 구단하고 정말 잘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명기 선수, 근데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 KOR님이 너무 후려친 거 아닌가. 물론 나이도 있지만 명색이 3할 타자고 또 교타자인데 이런 의견.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5천만 원, 옵션 5천만 원이면은 사실은 계약 기간도 또 1년이잖아요.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연봉 계약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활약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FA 신청한 게 거의 크게 의미가 없는 정도의 또 계약이다라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올 시즌에 지금 뭐 강리호 선수나 정찬원, 이명기, 뭐 권희동 이런 선수의 사례를 봤을 때 내년에 FA가 되는 선수들이 고민이 아마 더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을 했고 두 눈으로 지켜봐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단하고 소속 구단하고 뭐 시즌 한 말미쯤 돼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 그리고 구단이 대화의 창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이제 선수가 지금 제가 이제 거론했던 4명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을 입장이죠. 네. 완전히 을 입장이니까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선수 생활을 더 길게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FA를 신청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구단하고 먼저 좀 자리를 해서 나는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은데 구단의 생각은 일단 어떠냐. 그러면 이제 구단이 얘기를 할 거야. 내년 우리는 이제 뭐 리빌딩을 해야 되고 뭐 젊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큰 그건 없다. 그러면 이제 구단이 대신에 그러면은 나는 더 하고 싶으니까 구단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이걸 나한테 제안을 해달라. 들어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지. 그냥 FA 신청 날짜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FA 채웠다고 해가지고 신청서 딱 냈는데 몇 개월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계약 기간 1년에 뭐 5천에 옵션 5천 막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 이거는 선수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무작정 기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이제 좀 이제 선수들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또 구단과의 또 사전 좀 교감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샐러리 캡 때문에도 옛날처럼 선수가 생각 없이 낮은 등급의 선수가 FA 선언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 먹었다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에는 그리고 이 술 파문, 이 술자리 파동 사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주셨고 권리에는 의무도 있는 건데 의무는 안 했잖아요. 선수로서의 윤리를 또 저버리는 행동 그건 어쩌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또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또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선수의 권리를 찾으려다가 권리만 찾고 선수 딱지를 떼어버릴 수도 있는 신청이다. FA 신청이다. 서영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팩트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팩트입니다. 네.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은성 선수 그리고 오그레이디 여기 이제 이명기 선수까지 이어지면서 한화의 외야진이 꽤나 좀 이제 풍부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갑자기 외야수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2명이나 외부 영입이 또 됐고 또 이제 새로 외국인 선수도 또 이제 외야수로 또 들어오게 됐는데 좀 이렇게 되면 경쟁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최은성, 오그레디 그리고 이명기, 노수강 또 장진혁 또 뭐 이진영 선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만 해도 벌써 6명이에요. 6명의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기가 들어오면서 아마 수베로 감독도 구상하기를 코너 웨어스를 생각을 할 겁니다. 네네. 네, 이명기 선수가 근데 이제 우익수는 조금 오그레이 선수가 중견수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좌우 사이드를 최은성하고 이명기 선수가 맡아준다면 이게 송구력이 이명기 선수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어깨가 조금 약해가지고 그건 이제 뭐 수베로가 이제 알아서 풀어야 될 숙제인 거고 외야는 딱 봐도 좀 경쟁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명기 선수 제가 볼 때는 부상 없이 좀 시즌 잘 치른다면 2할 8푼 이상은 충분히 때려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화에서는 뭐 지금 교타자다, 뭐 생산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치고 나갈 선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명기 선수의 합류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화전 이 외야진 이 수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최은성 선수도 그렇게 수비가 좋은 타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화의 수비는 뭐 항상 얘기하죠. 네, 항상 얘기하죠. 네. 문제가 많다. 네. 항상 문제가 많다. 이건 뭐 수비 코치의 부족함? 뭐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아예 얘기는 안 할 수도 없는데 기본적인 수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고다 TV님이 이명기 안치홍 수비 비교 가능할까요 하시는데요. 수빈 내가 훨씬 낫지 명기보다. 이명기 선수보다는 이제 낫다. 훨씬 아 낫지.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훨씬 낫죠. 갑자기 하나 팬 여러분들 한숨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이제야 좀 프로다워진 하나 외야진 박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이명규 선수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회를 또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또 활약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댓글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노수광 선수 얘기도 좀 있습니다. 대주자나 대수비 정도로 쓰면 외야는 괜찮은 듯 싶네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진짜로 이 하나이글스가 그동안에 이제 너무 신인급 선수들에게만 좀 기대왔었던 면이 있다라고 이제 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어떻게 전체적인 선수단 구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배가 아직도 고프죠. 그렇게? 아직도 배가 고픈 건 뭐 당연한데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계속 그 FA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서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노수광 선수가 올해 FA예요. 어허. 네, 올해 일정 부분을 채우면은 FA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명기 선수 같은 케이스가 또 될 수가 있는 그러게요. 거예요. 이거 신청을 신청을 하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네. 딱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네. 누가 봐도 물론 노수광 선수가 올해 주전으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라인업을 생각을 해보면 노수광 선수는 약간 백업에서 시작을 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노수광 선수도 FA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아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이 노수광 선수도 지금 좀 고민이 벌써부터 아직 시즌 시작하지 않았지만 뭐 일단 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올 겨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그레디, 최은성 이제 한 자리가 비었을 때 뭐 노수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장경이 네네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이명기가 딱 와버리니까 이제는 노수광 선수도 사실은 김팍세죠. 아 이제 경제 구도구나 이 생각을 완전 좀 하겠죠. 김팍세죠. 김팍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아. 제가 선수할 때 LG 트윈스에서 선수할 때 이제 그때는 외야 이제 그 이대형, 박용택, 안치홍 이렇게 이제 뛰었는데 네. 진영이를 FA로 데리고 와요. 최대어를. 진영이 그나마 반 정도는 속상했어. 네. 1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 이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근데 갑자기 병규 형이 또 오네. 형 왜 와? 그래가지고 인사 잘 안 했어. 짜증나가지고. 운영팀이 막 눈치 봐. 막 나 소금 뿌리고 그랬다니까 진짜. 운영팀 사무실 앞에다가 소금 뿌렸어 막.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태근도 데려오더라고. 감독실에 다 뿌려. 그냥 야구장 실내하고 다 뿌려. 소금을 라커에도 다 뿌렸어. 다 뿌렸어 진짜. 와 진짜 그때 지금 딱 하지만 너무 재수 없었어. 진짜. 아니 나가라는 거야. 아니, 그냥 나가라는 거를 돌려서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나? 아 나한테 기회를 왜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기회가 아니라 할 생각이 없어. 할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없어. 한두 명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한두 명 이준영 선수 오케이 그래도 1루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이럴 텐데 갑자기 병규 형 오고 이태근 선수 오고 이러니까 아씨 그러니까 병규 형의 진혁이의 태근이가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용택이랑 대영이도 긴장을 해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야 걔네도. 그럼 막 기억이 시발 막 납니다. 하면서 기억이 막 그런 거야. 납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 2군으로 내려가야 될 수가 이제 나였어. 그쵸. 내려갔더니만 이제 코치 어떡해? 2군 코치님들이 미안하다 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날 보고 왜 미안해? 한두에 계약한 것도 아니고 왜 미안하냐고 그분들이. 왜야 빅5 앞에 작아지던 치디 위원님 그래서 SK로 그래요. 근데 SK로 또 가셔서도 SK 외야도 뭐 박재상, 김강민, 박정권 진짜 또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진짜 또 임팩트 있는 활약도 남겨주셨잖아요. 많이 뛰었어요. 네네. 훨씬 많이 뛰었지. 오히려 나는 뭐 거기 가서 이제 더 좀 마무리가 좀 잘 됐지. 그렇죠, 가을 그렇죠. 야구 경험도 했고 또 막 우승 반지도 있고. 그래서 즐거웠던 아주 그냥 선수 생활. 아, 진짜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인맥만 많이 확보를 했다. 선수 생활 동안 두 팀에서 뛰면서 많은 인맥을 확보하는. 그렇습니다. 네. 용산물개님이 또 이런 거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명규 선수는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인가요? 어떤 성격이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조용해요.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데 네. 명기가
재원이랑 고등학교 동기예요. 아하. 그리고 김성현 선수 SK 지금 이제 네. SSG 김성현 선수 이렇게 셋이 정말 잘 지냈거든.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서서 막 이끌고 막 이렇게 좀 리더십 있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뒤에서 좀 조용한 리더십. 조용한 타입. 그렇습니다. 치우명님 하나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FA 베테랑 선수들 점점 많이 영입을 하는데 이는 곧 세대 교체 실패 혹은 이제 리빌딩 실패를 인정하는 꼴인가요? 라고 또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성환이 형도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야구인들하고 그런 네.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 내가. 계속 리빌딩이라는 거를 내서 핑계 아닌 핑계거리를 계속 만들지 않았냐. 최하위권에 있는 팀들. 이게 롯데 팬들하고 하나이글스 팬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네.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 리빌딩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계속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리빌딩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리빌딩에 과연 성공을 했느냐. 뭐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롯데가 이제 FA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차우찬이라든지 이렇게 좀 뎁스 강화 차원에서 네, 베테랑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또 다시 젊은 선수들의 기회가 축소되는 게 아닌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리빌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나타내는 그런 영입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 네네. 했었는데 또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죠.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다 틀리더라고. 결국 이제 저런 주전급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해야 이게 같이 해야지 선수들의 리빌딩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제 코칭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필드에서 보여줘야 되는, 필드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테랑 선수들의 영입은 오히려 더 효과다. 맞아요. 이렇게 또 본다는 얘기. 지금 뭐 맥콜러버님께서도 극단적인 세대 교체에 대한 한계를 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세라피모님 결국 리빌딩의 정의를 잘못 내린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무조건 젊은 선수 많이 쓰면 리빌딩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은지 신구 조화를 좀 노리고 FA 고참들 영입하는 게 아닐지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우리 팬들께서 댓글에다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공부가 돼요. 그렇죠. 엄청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한 가지 두 가지에서 이게 네 가지 다섯 가지 뭐 10가지로 이렇게 막 퍼져 나간다니까. 서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원래도 잘하지만 시청자들이 또 의견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도 내가 방송을 잘하지만 이게 막 너무 풍부한 거야. 그래서 또 더 놀라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데 네. 이런 이제 팁을 주시니까 이런 글로 인해서 그렇죠.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제 정보를 얻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 꼭 중요하다. 이분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정보원이신 거예요. 그럼요. 야구에 그럼요. 관해서는 그럼 좀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한 번 또 모입시다. 또 뭐요? 나이 드니까 어디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 하여튼 뭐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자이언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서튼 감독 이제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배수혜진 쳤다라고 이제 얘기 나왔는데 나는 바위 같은 사나이다. 올해 목표는 탑 3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대대적인 또 보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독 취임 3년 만에 비로소 싸워볼 만한 팀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FA 선수 뭐 주요 선수들 뭐 큰 FA 말고 이제 계약 자유계약으로 또 데려온 선수들까지도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제 방출된 선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강남 선수도 있고 노진혁 선수, 한현희 선수, 안건수, 김상수, 차우찬 그리고 윤명준 선수까지도 정말 대여급이죠. 유강남, 노진혁 선수에 이어서 이 안건수, 김상수, 차우찬, 윤명준까지 이제 뎁스까지도 채워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층을 두껍게 쌓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서튼 감독도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평가. 유강남 선수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클럽하우스와 더가웃 리더로 팀을 이끌어갈 선수라는 인상을 받았다. 노진혁과 한현희 선수에 대한 평가는 베테랑답게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건강한 경쟁으로 팀의 활기를 띠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튼 감독의 목표가 다소 과감합니다. 이 한국 시리즈 진출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는 크게 잡는 것이 좋고 또 지금 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선수 측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보강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보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뭐 저 신정락 선수도 있고 뭐 1군에서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기아 출신 이정훈 선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해주셨어야 돼. 뭐 안권수, 김상수, 차우찬, 윤명주는 그냥 바로 1군에서 그냥 뛰면 돼.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롯데 프런트가 네. 발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통 크게 선수들을 영입한 적이 있었을까? 다른 팀들도 쉽지 않을 걸 이 정도는. 진짜 밀어준 거죠. 이제 계약 마지막에 앞두고. 성민우 단장이 진짜 현장에다가 엄청나게 힘을 실어준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멤버를 가지고도 성적이 안 좋았다. 이러면 뭐 다 옷 벗어야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저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제 뭐 못하면 그 동안에는 무슨 뭐 선수가 없다, 뭐가 없다 해가지고 뭐 넘어갔다고 쳐도 네. 지금은 뭐 이제는 뭐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하게끔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아니 성민규 단장 같은 경우에야 이제 지난해 이제 재계약을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서튼 감독은 계약 마지막 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채팅창에서도 이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 한 사람 누구겠느냐? 서튼 감독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다 잘해야 됩니다. 다 물론 성적이 떨어지고 좋지 못한 성적이 나오면은 화살이 이제 비난의 화살이 감독으로 향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서튼 감독이 물러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계약 기간이 그 단장하고 감독이 계약 기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제가 함부로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진짜 이 멤버를 가지고도 그러면은 감독 단장은 옷 벗어야지. 뭐 더 어떻게 해? 더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더 할 수가 없다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 2명에 국내 에이스 1명 먹고 들어가는 팀인데 이래서 운영하기가 좀 쉬울 듯하다. 아무래도 운영하기 쉬울 듯하다. 봄날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뭐 스트레일리 선수에다가 뭐 반스 선수에다가 이제 렉스 선수까지도 또 재계약하면서 내가 볼 때는 외국인 3명은 삼성급이야. 경쟁력이 있죠, 확실히. 왜냐면 삼성도 외국인 선수들이 다 좋았잖아. 네, 그렇죠. 뷰캐넌, 수아레즈, 그리고 피렐라 선수까지. 피렐라까지. 네. 롯데도 마찬가지잖아. 렉스 중간에 들어와서 엄청 잘했고 반주 좋고 스트레일리 뭐 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대호 선수가 빠져나간 그 공백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롯데는 검증해야 됩니다. 저도 멀리서 많이 응원하고 또 부상 갈매기. 워낙에 또 팬분들이 열정적이시니까. 네. 이마트를 가는 걸 좀 줄여서 롯데마트도 좀 가면서 좀 공정하게 반반. 롯데마트가 사실은 우리 집에서 가까워. 응? 우리 또 저 처갓집 지하인 롯데마트야.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지금 또 하실 말씀이 좀 떨어지지가 않네요. 저희가 워낙에 이제 오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좀 왔습니다. 나는 뭐한 놈이지? 일단은 지금 그런 얘기도 또 해주시고 물음표 띄게. 지금 일단 그런 얘기도 또 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나나랜드 이제 포수진이 정말 뭐 여러 선수들 돌렸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이제 유강남 선수면 완전 천지 차이 같은데 그동안 계속 이 롯데자이언츠의 발목을 잡아왔던 약점, 이 포수와 유격수 아니겠습니까? 그 포지션을 어쨌든 유강남 선수와 노진혁 선수로 크게 보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공백을 이 두 선수 영입으로 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색깔 자체가 아예 다르죠. 아예 다르죠. 수비에 정말 그 중요한 포지션 두 포지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포지션 두 포지션을 어떻게 보면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빠진 것보다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근데 이제 공격적에서는 물론 이대호 선수의 공백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건 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대체자로
한동희 선수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희 선수 올 시즌 3할에 25홈런 80타점 이상 해야 롯데가 잘할 것 같다. 그 이대호 선수의 공백을 이제 한동희 선수가 좀 메워줘야 된다. 이런 기대를 많이 받고 있네요. 이쪽에는 뭐 한동희가 가끔 들어갈 때도 있고 정훈 선수도 있으니까 정훈 선수도 얼마든지 공격력에서는 많은 또 공헌을 할 수 있는 선수. 그렇죠. 좀 반등을 또 해줘야 되겠죠. 전준우 선수 있고 황성비 선수 지난 시즌 뭐 2년차 징크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네. 황성비 선수도 뭐 기대가 되고 뭐 외쪽에 보면 이제 렉스 있고 여기 보면 내야로 이제 돌리면 3루에 한동희, 유격수 노진혁, 2루수 안치홍에다가 뭐 1루 정훈에다가 이름값들이 다들 있죠. 유강남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어떤 팀하고 붙어도 이게 가능한 거야. 가을 야구를 또 반드시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무조건 라인업.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근데 이제 문제는 야수진의 문제는 저는 생각보다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수비의 디테일이라든지 뭐 야구를 전혀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엉뚱한 보네드 플레이가 나올지언정 마운드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롯데 성적의 키는 마운드가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운드가 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쨌든 이제 외국인 선수 둘 있고 또 뭐 박세영 선수 있고 또 뭐 한현희 선수도 또 영입을 했고 또 젊은 선수들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만약에 시즌 초반 성적이 안 좋으면 중도 경질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민영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감독 경질, 이 시즌 초반 충격요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요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이 멤버 가지고 중간에 아니다 반등할 수 있어. 반등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끝까지 한번 믿고 끝까지. 믿고 좀 끝까지 밀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또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수도권 팀에서 승률 시뮬레이션 했는데 한화는 4할 중후반대 그리고 롯데는 5할 초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그 흥행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롯데의 올 시즌 성적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5할에 맞춥니다. 5할 딱 네, 5할. 5할에 맞춥니다. 5할에 일단 맞추면 상위 팀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위 팀들 5위의 밑에 있는 하위권 팀들이 그래도 얼마나 많은 그 승수를 챙기느냐에 따라서 5할 딱 5할 승률이 5강에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5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와일드카드 혹은 이제 4위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너무 엉뚱한 승률만 기록하지 않는다면 3할 때 초반만 이렇게 되면은 1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5할 후반부터 4할 초중반까지가 계속 겹쳐 있는 경쟁을 리그가 하는. 제일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1, 2위 싸움도 계속 경쟁, 5강 자리 한 자리도 계속 경쟁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KBO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위권은 뭐 전반기가 끝나면 이미 결정이 났어. 그렇죠. 이미 뭐 최하위, 이미 결정이 뭐 났어. 가을 야구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화도 많이 보강이 됐고, 그러니까 하위권에 있었던 한화라든지 뭐 롯데 이런 팀들이 이제 보강이 됐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제 좀 더 그 재미있는 시즌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됩니다. 뭐 저희가 나중에도 또 한번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맥콜러버님이랑 또 안민영님께서 또 연달아서 똑같은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안 의원님이 예상하시는 2023년 5강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또 한번 얘기를 또 잠깐만. 우리 해보면 한번 좋을 또 것 같습니다. 5강 후보 어떻게 예상하시나 윤님께서도 또 질문하셨고 보자고요. 이 두 팀은 좀 안전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순위와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5강. 네, KT, LG 일단은 5강. 두 자리 깔아놓고 또 그리고 어디 있냐? 우승팀 안 하세요? 음. SSG 네 SSG도 큰 공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공백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요 세 팀은 거의 뭐 안전빵이다. LG, KT, SSG 나머지 두 팀. 나머지 두 팀 또 어디 있을까? 두산? 두산. 두산은 분위기 반전에 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오호. 두산도 충분히 가능하고, 한 팀은 진짜 다 몰려 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NC도 좀 가능성 있는 것 같고, 삼성도 반전에 좀 성공할 것 같고. 키움은 어때요? 키움이나 기아는 그러니까 기아까지 5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갑자기. 근데 KT, 또 LG, 자고 일어나면 SSG, 바뀔 수 있어. 두산, 기아 이렇게입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뀔 수 있어. 갑자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딱 그건 거야. 네. 이게 어디 식당 갔을 때 저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아, 그런 올해는 느낌으로. 진짜 더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보니까 KT, LG, SSG, 두산, 기아 이렇게 뭐 순위 상관없이 5강 팀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키움이 빠진 게 또 이제 눈에 띄네요. 키움은 왜 빼셨어요, 위원님? 내일이면 아마 키움이 또 들어갈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 자고 일어나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NC도 감독이 바뀌면서 뭔가 약간 좀 그런 거. 삼성도 나름 박지원 감독 저런 게 왔으니까? 있고. 아, 이러면 뭐 몇 강을 찍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은 또 롯데 하나가 남잖아. 이런 이씨. 좋아질 거라고 아유, 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진짜. 그냥 올해는 10중으로 갑니다. 10중이래, 10중. 10중으로.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네.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네. 그때 우리 다시 좀 정리 다시 좀 하죠. 다시 한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네. 아 근데 일단 요 세 팀은 저도 확실할 것 같아요. LG, KT, SSG 요 팀은 사실 이제 전력 유출도 별로 없고 또 탄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머지 두 팀 근데 모르겠다. 이게 올 시즌에 또 똑같이 갈까요? 이게 사실 올 시즌에 간 세 팀에다가 키움, 기아 또 합하면은 올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 나머지 두 자리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물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맞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또 우리 치용 형 생일이래요. 여러분들 또 많이들 오셔서 노래도 또 불러주시고 또 축하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싫어요? 노래 싫어요? 지금 45번째인데 지금 최악이다 진짜. 몰랐다. 45번째 생일? 몰랐다. 아침에 딸내미가 얘기해가지고 알았지. 아 진짜요? 몰라 이제 우리 같은 하긴 나이는 근데 맞아요. 그게 뭐가 더 안 좋지. 뭐 생일이라고 나이 뭐 한 설레는 살에 것도 사실 더, 없고 별로. 더 그런데 뭘. 어쨌든 뭐 나오긴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또 안치홍 의원님 또 나오시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또 하겠고 오늘 또 저도 오랜만에 또 휴가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많은 분들께서 또 반겨주셔서 또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제 채팅도 많이 남겨주셔서 또 수월하게 또 복귀전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안 돼. 네네네 뭐야 그날 슈퍼챗 몰아줍시다. 안 돼, 안 맥콜러버님 돼. 얘기하시는 슈퍼챗 안 우리한테 된다고 돌아오는 게 없어. 우리한테. 슈퍼챗 말고 일도 없어. 일도 없어. 뭘 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요. 빨리 뭐 하지 마무리해. 마. 뭘 하지 마. 마무리해 빨리. 슈퍼챗은 하지 마라. 근데 뭐 하지 마라. 슈퍼챗은 안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오전 10시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